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뷰티풀 보이에서 다룬 마약 중독에 대해서 발표할 권나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발표 순서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영화 내용을 요약하고 마약 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 마약 중독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소개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내용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어지는 영화는 뷰티풀 보이라는 영화입니다. 뷰티풀 보이에서 나온 주인공 닉은 중독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바로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마약 중독자인 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닉은 독서와 글쓰기에 재주가 있으며 운동까지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잘 따르는 오빠이자 형이었으며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약물에 손대게 되고 18이 되었을 때 마약 중독자가 되어 심하게 엇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닉이 태어나 처음 맛본 짜릿함이 중독자의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마약은 내성이 생겨 점점 투여량이 증가하였고 닉은 더 큰 쾌락을 원하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약물을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강도가 세다는 크리스탈 메스라는 약물까지 손대며 마약을 제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 데이비드는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닉 역시 약물 중단을 여러 번 다짐했지만 족족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약 중독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약에 손을 대는 자신의 자괴감을 느끼며 가족을 피해 도망다니다 겨우 목숨을 지켜낸 닉은 가족의 품에서 중독 치료를 다시 시도했고 약물을 끊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토대로 지금부터 마약 중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 중독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마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이란 복용했을 때 복용자에게 강력한 진통과 마취를 느끼게 하며 습관성과 탐닉성을 지니고 있어 중독 현상을 초래하는 물질입니다. 즉, 마약의 특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을 갈망하고 투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은 금단 현상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요. 마약을 반복적으로 먹어 습관이 생기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약물 주입을 중단하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단 현상입니다. 이 금단 현상이 마약 중독 증세를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마약 및 향정신약 취급법에서는 이러한 마약 중독을 만성 중독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만성 중독이란 물질이나 행동에 습관적인 심리적, 생리적 의존 상태를 말하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억제하기에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약물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약 중독의 국내외 통계입니다. 먼저 국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영화의 끝에서 감독은 미국 내 50세 이하의 사인 1위는 약물 과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이 표를 보면 마약 중독자와 그에 따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1위가 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50세 이하 사인 1위와 사망률 1위가 모두 마약 중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마약 중독이 꽤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호주, 엘살바도르, 캐나다,
그리고 많은 유럽 내 국가에서 마약 관련 사망자가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 약물 사용자 2억 7천만 명 중 아편을 사용한 약물 복용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현재 아편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6천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통계입니다. 2020년 기준 마약류 단속 통계에서 단속 인원이 18,0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습 투여 인구는 실제로 적발된 인구의 약 28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50만이 넘는 인구가 상습 투여를 하고 있다고 예상합니다. 마약 지수 역시 20이 넘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젤리, 사탕, 초콜릿, 알약 등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부감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변화함에 따라 마약 접근 연령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에서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주부 등 일반인들도 마약을 구해 복용하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중독의 사례입니다. 저는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로 버닝썬을 들었습니다. 먼저 버닝썬 게이트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벌어졌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대형 범죄 사건으로 많은 중범죄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약이 있는데요. 마약이 다른 범죄, 이를테면 성범죄를 야기하고 성범죄와 동반되어 온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여러 범죄가 있었으나 저는 마약 투여로 인해 일어난 범죄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닝썬의 대표와 직원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버닝썬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마약에 손을 댄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클럽 내에서 마약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버닝썬 내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일어났습니다. 특히 클럽 내에서는 물뽕이라고 불리는 감마 하이드록시 낙산을 사용해서 여성을 상대로 강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버닝썬 클럽은 클럽 내에서 이러한 중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물뽕 사용을 묵인하였고 유통 역시 묵인하였으며 클럽 내에서 유통까지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버닝썬 게이트라는 사례를 통해 마약은 자신의 문제에서 타인에게 큰 피해와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다양한 중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중독 진단 방법입니다. 마약 중독 진단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 급성 중독입니다. 이는 의학적 중독 상태로 섭취된 약물에 의해서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증상을 급성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이 빨라지거나 동공이 확대되거나 혈압이 오르는 등 이러한 증상이 그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남용입니다. 물질 남용은 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기분 변화를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형식으로 자신에게 물질을 투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비의료적 목적으로 물질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마약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의존입니다. 약물을 계속해서 투여함으로써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심리적, 생리적 혹은 행동적인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물질 의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약 중독 치료입니다. 마약 중독에 있어서 공통된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입니다.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고는 싶어 하지만 약물을 중단해야 하므로 금단 형상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같이 겪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고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중독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응 기술의 교육입니다. 중독자의 대부분은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로 자신의 결함에 대한 은폐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응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약물 남용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소입니다. 약물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단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겨내고 적응할 수 있게끔 도우며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마약 중독 예방 및 해결입니다. 마약 중독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초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요즘은 미성년 학생들도 위험 약물과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학생들에게 약물 중독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치료정책,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약 중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자이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 두려워 숨어 지내며 치료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약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마약 중독 재활에 대한 부실한 지원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과 그들의 재활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원에 힘쓴다면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